오늘은 제가 일부러 칼비트 교육법 이거 PPT를 미리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냐면 어차피 안 볼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어차피 지식으로 우리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오늘 이걸 들으실 때 이대로 하겠다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못하는 우리 남편을 혼내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이 안에서 배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세요. 원래 우리는 안다고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는 만큼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 번에 변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을 우리 삶을 결국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큰 그림을 보시면서 칼비트의 교육법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저는 좀 더 잘 들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더 잘 들릴 수 있게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길게 할 생각이 별로 없는데 얘기가 잘 안 통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칼비트의 교육법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할 때 지난번에 제가 뭐 했죠? 샬롬 메이슨 교육법 기억 하나도 나죠? 네. 감사합니다. 난다고 해주셔서. 인터넷에 칼비트 교육법 쳐보시면요. 동영상 강의가요. 별로 없을 거예요. 쳐본 적도 없으시죠? 제가 쳐봤는데 진짜 별로 없고요. 제가 몇 개 들어봤는데 목적이 다르더라고요. 그 교육법을 하는 목적이 달라서 이 얘기를 충실하게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몇 개 들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충실하게 1시간 정도 얘기하려고 하고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일단 들어갈게요. 일단. 칼비트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고요. 칼비트는 1748년에 태어나서 1831년까지 독일에 살던 작은 마을의 목사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목사라 그러면 그냥 목사님인가 보다 이러시면은 독일의 목사님들은 나라가 월급 주는 거 아시죠? 지금도 나라에서 월급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목사 못 되겠죠? 예, 아마 헤르만 헤세 작품 같은 거 읽어보시면 스테바케 아래에서 이렇게 자기 자전적인 그 책이잖아요. 알죠? 그 사람이 원래는 사제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적응 못하고 나오죠? 이게 나르치스 골드문트 읽어보면 그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지 만들어 살고 어떤 사람은 사제가 돼가지고 살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인데 거기서 봤던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원들은 당시에는 가장 공부를 잘했었던 사람들이 목사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 시대의 과학자들, 뭐 철학자들은 다 목사님인 경우가 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목사님들도 물론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당시에 독일의 목사는 굉장히 학문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뛰어난 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52세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늙었죠? 52세에 결혼했으니까 많이 늦었죠. 우리 옛날에 몇 살에도 결혼하고 뭐 그러잖아요. 52세에 결혼해서 55세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 칼비트는 거의 할아버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유산했어요.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9개월 만에 낳았습니다. 그래서 미숙아로 낳았고 전응아라고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칼비트 주니어예요. 둘째 아이 미숙아인 아이를 천재로 만들었죠. 그래서 당시에 페스탈로치라는 사람이 그 교육학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사람인데 이 칼비트에게 권유해서 좀 어떻게 아이를 키우셨어요? 책으로 좀 내주세요. 이렇게 책을 내서 알려지게 되었고요. 이 칼비트 교육법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페스탈로치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몬테소리, 그죠? 또 프레벨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교육법을 알고 배운 사람들의 어떤 아류작들이에요, 다. 근데 이분이 묻혔어요. 이 칼비트 교육법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다가 확 묻혔다가
다시 이제 발견되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요즘에 책이 몇 권 나오니까 이제 강남 엄마들이 이제 내 아이를 칼비테로 키워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약간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홈스쿨러에게 딱 맞는 교육법을 이분이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가 천재가 됐으니까 남들이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대학교를 다녔고 박사학위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다 키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그래도 좀 검토해 볼 만한 좋은 교육자이면서 아버지였다 생각하시면 되고, 칼피트 주니어는 1800년에 태어났어요. 6살에 독일어는 자기네 말이에요. 모국어죠. 독일어를 6살에 마스터했다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단어를 가르쳐 주거나 할 때 우리는 뭐 엄마도 처음에 태어나면 엄마라고 얘기 안 해주잖아요. 맘마 뭐 이렇게 약간 밥도 맘마라 그러고 뭐 이렇게 까까라 그러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애들 용어를 쓰잖아요. 이 칼비테는 처음부터 정확한 단어를 알려줬대요. 태어나면서부터 정확한 단어와 정확한 발음을 다 알려줬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시 그거를 공부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한 단어 발음 가르쳐줘서 6살에 이미 독일어를 마스터했고 7살에 불어를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도 불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불어를 아버지가 배워서 가르쳐줬대요. 근데 7살의 아이가 불어를 마스터했대요. 근데 뭐 물론 이게 언어 구조상 여러분도 배워봐서 알겠지만 불어랑 독일어는 영어 기반 뭐 라틴어 기반에서는 다 이제 알파벳을 쓰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서 감으로도 알 수 있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괴리감이 느껴지죠.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게 너무 이런 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난 이렇게 칼비테로 키워야지 뭐, 그렇지 않고요. 하여튼 이렇게 컸대요. 불어를 먼저 배우게 했고 영어를 배우게 했고 그리스어까지 배우게, 9살 때에는 6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아이가 되었다. 라틴어도 배우는, 라틴어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라틴어가 우리의 한자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틴어가 근간이 되는 말인데 그것도 왜 배워야 되는지 아이에게 잘 설명을 했대요. 너가 이것을 배우면 그 나라 문화를 알 수 있고 당시의 언어를 이해해야지 문화도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은 깊이 있는 걸 알 수 있었다. 9살짜리가 설득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막 우리처럼 우리는 지금 20년 동안 배워도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막 계속 배워도 영어가 이 한마디가 안 나가는데 우리처럼 안 배운 거죠. 우리는 문법 다 배워서 이렇게 하지만 이때 당시의 언어는 일단은 말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문법은 뒤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빠가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이 아이에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요즘에도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 제가 잘 안 보는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랑 외국 여자랑 결혼한 누가 있더라고요. 잘 아세요? 근데 그분이 낳은 딸이 있는데 그 여자분이 무슨 스위스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분이 딸을 낳았는데 지금 애가 되게 어려요. 그런데 걔가 할머니랑 통화할 때는 할머니의 언어로 통화하고 아빠랑 할 때 한글로 하고 뭐 영어로 하고, 우와 천재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애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 말고 이제 선교사님들 자녀들 보면은 네다섯 개 언어 해요. 그쵸 선교사님 맞죠? 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어렵게 느끼면 어려운 거지만 자연스럽게 배우면 배울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컸대요. 그 다음에 9살에는 이미 대학에 입학해서 13살에는 박사학위를 이미 받았고 16살에는 또 법학 박사가 되었고 또 더 공부해가지고 이태리에서 유학하면서 단테의 오해라는 책을 써가지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당시 최연소 박사. 그리고 원래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호락호락한 그렇게 대충대충 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지만 그 학위를 주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천재로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끝까지 이제 법학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살았다. 이 정도가 이제 이 사람의 이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참고했던 책은 제가 갖고 온 책인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 칼비트 교육법이라는 책하고 이지성 씨가 쓴 내 아이를 위한 칼비트 교육법.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먼저 봤어요. 저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구나. 이지성 씨를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읽어봤는데 책을 잘 썼더라고요. 근데 흥미롭게 잘 써서 그러면 칼비트의 원전을 읽어봐야지. 같은 출판사에서 나와가지고 읽어봤는데 제가 읽어보니까는 이지성 씨가 훨씬 잘 썼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글을 잘 못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번역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 자기가 어떻게 교육했는지를 썼던 책이니까 이게 사실 원 텍스트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약간 유리한 게 이 책이고요. 이 전에 나왔던 책이 이게 이제 다른 출판사 원래 먼저 나왔어요. 칼비트의 자녀교육법이랑 공부의 즐거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요 책은 아버지가 쓴 책이고 요거는 아들이 쓴 책이에요. 근데 요 책이 아까 원전이랑 똑같은 거의 내용이고요. 요 책은 아들이 쓴 책인데 제가 읽어보니까 공부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제일 재밌어요. 아들이 쓴 책이. 제가 오늘 지금 강의는 주로 그거의 에피소드를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만약 책을 읽으신다고 하면 아까 이지성 씨 책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요 책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수준에 맞게. 그 다음에 최근에 아주 10월 달인가요? 한 달 전에 나온 책인데 칼비트의 인문고전 독서교육 이 책을 임성훈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칼 선생의 그 칼팁인가 뭐 해서 이렇게 동영상도 올리고 이 사람이 약간 이제 이쪽으로 하려고 쓴 책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모든 책들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풀어서 쓴 책이에요. 근데 자기 색깔과 자기 경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칼비트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 책은 그렇게 썩 추천하진 않고요. 그냥 이 사람이 읽어내고 인문 고전을 어떻게 읽힐 거냐 요거를 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 팔러 온 거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고 55세의 아빠가 됐어요. 칼비트가요. 칼비트 주니어를 낳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다 처음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이를 처음 낳아서 처음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었어요. 둘째는 첫째를 키워봤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또 얘대로 너무 달라. 얘도 처음이야. 그 첫째는 계속 키우면은 계속 그대로일 줄 알았는데 7살이 다르고 8살 다르고 9살 다르고 10살, 12살 다르고 다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요. 근데 칼비트가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를 늦게 낳았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쵸. 할아버지 정도 나이가 되니까 아이를 정말 더 잘 키울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늦게 나와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한 명 더 낳으셔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좀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훨씬 여유롭죠? 더 넉넉하시죠?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키우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이제 전이해를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교 때부터 교육하라. 아이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는 생명체니까 그 아이에게 기도와 또 좋은 영양분과 또 정서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마 예수 안 믿고 나중에 예수 믿은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내가 애를 낳기 전에 낳기 전에 예수를 믿었으면 이 아이에게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를 믿고 나서 아이를 가졌고 그렇게 낳으셨다면 이 아이는 진짜 복받은 아이죠. 근데 이제 칼비트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에게 계속 말을 걸고 엄마를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잘 낳을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 책을 꾸준하게 읽어보면 한결같은 게 뭐냐면 엄마의 역할이 별로 없어요. 너무 고맙죠. 이거 남편에게 사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엄마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빠가 정말 다 했어요. 근데 그리고 아빠가 엄마를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되게 독립적으로 잘했어요. 그래서 물론 엄마의 역할이 있지만 아빠가 진짜 멋있었다. 그래서 아빠들을 모아놓고 할 강의를 엄마들을 놓고 지금 제가 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뭔가 집에 가면 또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엄마들을 무서워하죠. 아빠들도 아이들이. 그래서 오늘 뭐 듣고 왔냐 이렇게 하니까 오늘 그냥 그렇다더라만 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태교 때부터 아이는 너무 뱃속부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균형 잡힌 식습관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아이가 무엇을 먹었느냐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 집에서 주시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편식하지 않게 만드는 거. 우리 홈스쿨러들은 정말 잘 먹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우리 중보기독교 애들하고 간식을 이렇게 먹는데 닭을 3마리 시키려다가 4마리 시켰는데 1인 1닭이라고 그러면서 애들이 엄청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깡그리 없앴는데 그건 좋은 거죠. 잘 먹는 거 참 감사한 건데
아무튼 아이들이 균형 잡히게 잘 먹게 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토술래 가면은 이제 주는 거 잘 안 먹고 간식으로 때워서 연명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서 그거 약간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훈련이고요. 주는 대로 먹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훈련이에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이거 없으면 안 먹고 이러면은 제가 그렇게 컸어요. 미안한 제가 이렇게 제가 고백인데 제가 잘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여야 되는 이렇게 나쁜 습관을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인데 제가 보니까 아이가 잘 먹게 키우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정크푸드 같은 거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가 어쨌든 내 품 안에 있을 때 이런 거 많이 주지 않고 정말 양질의 건강식을 먹게 하는 거 여러분의 몫이고요. 되게 위로가 됐던 장면이 뭐냐면 천재를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충분히 잘 수 있도록 배려했대요. 그 아이가 잘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인가. 충분히 수면을 취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홈스쿨 엄마들은 얘가 도대체 몇 시까지 잘까? 진짜 해가 떴는데 왜 자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아이들을 좀 보니까요. 애들이 다 피곤해해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학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뭐 아니 왜 피곤하지 네가? 왜 피곤하니? 그래서 막 기도 제목 좀 얘기해봐 했더니 오늘 졸지 않도록 뭐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기도 제목이 졸지 않도록이냐 뭐 했는데 애들이 늘 피곤한 거예요. 근데 한국이 그렇잖아요. 한국이 지금 엄마들이 맨날 다크서클이 막 내려가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맨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엄마들이 굉장히 진짜 누가 더 다크서클 내려왔나 경쟁하는 것처럼 엄청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할게요. 애들이요 좀 잘 수 있게 도와주셔도 돼요. 요거 이제 애들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참 엄마한테 얘기해봐도 소용없는데 너무 잔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 또 그렇게 그런 날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이런 얘기하면 다 싫어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엄마들도 좀 편히 좀 많이 쉬세요. 많이 주무셔요. 예? 제가 이게 여기 많이 나와요. 이제 계속 얘기할게요. 제가. 그 다음에 산책을 많이 했대요. 그 아들을 끌고 그냥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야 저거 뭐지? 이거 뭘까? 다 설명을 너무 디테일하게 해주는 거. 우리는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야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아빠가 정말 물어보는 거를 상세하게 다 대답해 줬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가 많아야 돼요? 시간도 많아야죠. 맞습니다.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많아야 되죠? 이게 많아야 돼요. 아는 게 있어야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칼비트 교육법이 좋은 건 나도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홈스쿨이 좋은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내가 40, 50살에 깨닫게 되죠. 나는 진짜 천재였구나 알고 봤더니 이렇게 공부 재미있는 거였구나 지금 알게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인데. 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산책을 하면서 오늘 읽었던 책 얘기해주고 어저께 배웠던 거 얘기해주고 이렇게 산책을 되게 많이 했대요. 그 다음에 이 배움이라는 것을 즐겁다는 걸 알려줬대요. 이게 무겁게 느껴지게 하면 배움이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배우는 건 되게 재미있는 거야. 이렇게 아이의 그 어떤 마음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막 주입하려고 하면요, 애들은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즐겁게 하는 건 다 배우게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적으로 어떤 책은 읽었는데 다 기억나는 게 있고 어떤 책은 아무리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좋아하느냐가 배우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배우게 만드는 방법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죠. 너 오늘 그 책 읽고 어떤 얘기가 많이 좋았어? 이렇게 계속 아이에게 질문을 하면 귀찮아서도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게 그때 독서법이 막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가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주입식으로 하지 마시고 즐겁게. 네. 그 다음에 배움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만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선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쳐줘. 세상은요. 축복은 너의 실력으로 얻을 수 있어. 너가 잘 공부 잘해야 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선행을 통해서 온다는 거 알려줬대요.
이게 하나의 일화인데 뭐냐면 이 칼비트 주니어가 생일날 보리빵을 아버지가 사줬대요. 우리는 언제나 사 먹을 수 있는 빵이지만 그 당시는 한 끼 한 끼가 어려우니까 보리빵을 사준 건 되게 큰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먹으려고 너무나 고맙게 이렇게 보리빵 갖고 있는데 옆에서 지나가던 어떤 아주머니가 저 3일 동안 굶어서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우리 아이랑 같이 지금 배가 고픈데 저희들한테 제발 먹을 걸 좀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칼비트의 주니어에게 얘기해요. 야, 우리가 읽었던 엘리사와 과부 이야기 알지? 거기서 그 과부가 자기가 한 번밖에 먹을 수 없는 걸 선지자에게 줬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대. 너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걸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자기가 먹고 싶었던 그 보리빵을 그 아이에게 전달하면서 선행의 기쁨을 그때부터 알게 됐다.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선행은요 되게 성경적이고요, 되게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건 되게 작은 것부터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행을 하면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구제를 기억하세요. 금식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구세군 냄비에다가 10,000원짜리 하나 넣는 거는요, 그거 되게 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축복의 통로가 돼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요. 잘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선행을 못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여러분이 그냥 자녀들이 선행할 수 있게 가르치셔야 돼요. 내 것만 하면 안 되죠. 그 제가 지난주에 영화 보라고 했던 것 중에 뭐지 그거? 폴란드로 간 아이들, 거기 나온,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아이들이, 북한 애들은 감자 2개 들고 있으면 하나 남한 애들 주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안 먹을 거면서 다 갖고 있다가 이거 망가지면 버린다는 거예요. 완전 생각이 다르죠? 요즘 아이들 그렇게 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갔고요. 어느 날은 제가 이야기로 일부러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할까 봐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칼비테가요 어떤 친구랑 그 파티를 하려고, 다 부활절 파티를 하려고 다 약속을 했는데 그날 아버지가 그거 물고 와서, 야, 오늘 마술 공연이 있어서 그런데 너 마술 공연 보러 갈래? 근데 마술 공연 너무 보고 싶으니까 아빠 갈게요 하고 집을 나서는데, 근데 오늘 약속이 있었던 거는 제가 갈 테니까 저 어디 갔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가니까 아버지가 붙잡은 거예요. 너 약속이 있었니? 네, 저 약속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여기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서, 안 돼. 그러면 마술 공연 못 가. 너 약속을 지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해주셨는데, 이 악어의 눈물 이야기를 통해서 해주신 거예요. 어느 날 악어가 자기가 살던 데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사막 같은 데로 이사를 갔대요. 근데 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다시 자기가 있던 곳에 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악어가 지나가던 웬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야, 나를 좀 들여다가 나 원래 살던 곳에 데려다 주면 내가 돈을 줄게. 그럼 너는 먹을 거 살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청년이 좋은데? 그리고 이제 이 악어를 들고 그 원래 살던 곳에 데려다 줬더니 악어가 갑자기, 야, 악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돈 내놔. 그랬더니 나 돈 못 줘. 야, 내가 너를 안 잡아먹은 것만 해도 네 감사한 줄 알아야지. 무슨 돈을 내려 그래? 그랬더니 악어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 거예요. 원래 악어가 먹을 때 어떻게 하죠? 뭘 잡아먹을 때 눈물 흘리는 거 아시죠? 그게 악어의 눈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너무 황당하잖아. 야, 내가 지금 너 약속을 안 지키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제 막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고 있던 웬 새 한 마리가 와가지고, 야, 왜 그런 거야 도대체? 그랬더니, 야, 이 자초지종 설명했더니, 그러면 이 새가 와서 얘기한 거예요. 너 이 악어를 들 수 있어? 그랬더니 이제 악어는 못 들 거라고 생각해. 너무 힘드니까. 근데 너 들 수 있어. 그래서 들어가지고 다시 사막으로 가지고 왔어요. 내려놓고. 그 새가 물었어요. 너 다시 얘가 이렇게 데려가 달라고 하면 데려가 줄 거야? 했더니, 난 미쳤니? 안 데려주지? 그리고 이제 헤어졌다는 얘기예요. 재미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악어가 약속을 안 지켰던 얘기를 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가 됐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를 너무 못했나 내가?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겠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제가 아버지가 아니어가지고 잘. 그 다음에
예. 남의 이야기, 칭찬과 더불어서 쓴소리도 들을 수 있는 아이로 크렴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는 칭찬만 잘해주잖아요. 근데 쓴소리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들을 수 있는 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했고요. 또 여기 선행으로만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의 칭찬이 선행이 중요해. 이 얘기 강조도 했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예수 믿으면 선행으로 증거가 나오는 것은 맞아요. 그 선행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 게르니카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야, 이 할아버지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니? 그래서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나 봐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막 자기 부인도 죽고 외로움에 막 극치에 달아 우울증과 막 죽을 형편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가지고 할아버지랑 이야기를 해드리고 꽃을 줬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집에다가 꽃을 심어드리고 정원을 가꿔드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와서 할아버지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이 선행을 통해 할아버지가 살아나는 것을 아이가 경험한 거죠. 예,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는 것 중요하게 키웠어요. 애가 천재이기 때문에 맨날 공부만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란 얘기죠. 근데 사과음식 이야기 해줄게요. 오, 예. 예. 아플. 예. 천재. 너 카이비트. 주니. 그 노점에서 사과를 파는 아저씨가 이 아이가 귀여우니까 가끔 기분 좋으면 야, 사과 한 개 먹어. 이렇게 준 거예요. 그거를 매일 먹던 칼비테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아저씨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먹고 싶은 사과가 있어서 가지고 집에 왔어요. 근데 아빠가 물었죠. 너 그 사과 어디서 났어? 했더니 저기 노점상에서 가져왔어요. 야, 너 이거 돈 내고 갖고 온 거야? 했더니 아니요, 그냥 갖고 왔는데요. 근데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 이거 돈 안 내고 갖고 오면 그거 죄인 거야? 했더니 아니에요, 아저씨가 옛날에도 저 많이 그냥 공짜로 줬어요. 하지만 아빠가 얘기했죠. 아니야, 아저씨가 준 건 너에게 선물로 준 거지만 네가 가지고 온 건 범죄인 거야. 그 아저씨는 그걸 팔아야지만 먹고 살 수 있어. 너가 지금 갖고 온 거는 잘못한 거야. 그렇게 아이를 가르쳐줬대. 가서 사과하고 아저씨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해.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준 거죠. 그런 게 하나하나가 디테일하게 아이에게 교훈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죠, 요즘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남의 거를 내 것처럼 갖고 오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넘어가지 마시고 체킹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칼비테는요, 아이가요, 손잡벌처럼 너무 어렸지만 귀여웠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아버지가 대신해 준 적은 없대요. 그래서 아이가 조그만 아이인데 막 접시 옮기고 그럴 때 사람들이 야, 너 좀 위험하게 뭐 하는 거야? 이럴 때 그냥 냅뒀대요. 아이가 할 수 있게. 그렇게 아이에게 독립심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우리는 다 해주죠? 그래서 애가 다 컸는데 뭐 하나도 못해요. 그쵸? 그쵸. 어느 날 엄마가 아파가지고 막 누워서 열이 나고 있는데 아이가 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굶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부랴부랴 오더니 야, 엄마가 아프면 네가 쌀을 씻고 죽을 해서 엄마를 대접해야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지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계속 하는 편이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아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그랬대더라 이렇게. 예, 예. 그다음에 엄격한 교육과 관용의 마음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엄격한 마음과 관용의 마음 중에서 관용의 마음이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아버지 되게 엄격했어요. 되게 칼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관용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큰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둘 다 중요한데 둘 중에서 그래도 관용의 마음이 더 커야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 생각해 주시고요. 이렇게 가도 괜찮죠? 지겹지 않으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그래, 아버지가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이 아이가 자신감이 커졌다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어느 날은 아이들하고 같이 약간 병영 체험처럼 군인 뭐 놀이 이런 거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데 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칼비테가 주니어가 약간 기가 죽은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는 운동신경이 좋거나 이런 아이가 아니어서 머리를 잘 쓰는 애였는데 이거 가서 활동적인 거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야, 군인이 되려면 뭐가 중요하지? 체력도 중요해. 하지만
군인이 잘 싸우려면 전술도 잘 짜야 되고 이것을 잘 판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 너는 그런 거 잘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좋은 병영 체험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능력을 갖고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너의 머리를 잘 쓰면 가서도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때 아이가 자신감을 얻고 가서 아이들하고 즐겁게 그것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게 분명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기가 죽지 않게 계속 자신감을 불어넣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인성에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누구보다도 엄마를 사랑해줘라 이렇게 했대요. 아버지는 엄마의 작은 감정 변화에도 세심하게 반응하고 신경을 썼대요. 엄마의 수고를 덜어주고자 엄마의 수고를 덜어주고자 불평 한마디도 없이 집안일을 도와줬대요. 네, 아빠 모임에 한번 할까요? 그럼 아빠들이 다음부터 모임에 안 나와도 되는데. 네, 그래서 정말 이 아이에게 계속 가르친 거예요. 세상에 엄마는 너무 중요한 존재야. 엄마를 잘 도와.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은 엄마는 늘 막 누워 있고 막 아파서 막 힘들어하고 이런 게 거의 그런 거예요. 엄마가 막 양손에 막 근육이 있고 막 뭐는 이런 게 아니고 엄마 맨날 누워 있고 막 자고 있고 막 병들어 있고 그러면 이제 아빠가 막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야, 칼비트 진짜 훌륭하구나. 그리고 심지어 아빠가 매일 산책을 나갔다 오면 엄마에게 줄 꽃을 항상 준비해서 엄마에게 그래서 화분에 이게 꽃병에 꽃이 떨어질 일이 없었다는 평생. 세상에 주여. 예, 죄송합니다. 아버지들 영상을 통해서 죄송하다 말씀. 네, 이런 아빠였다. 예. 그다음에 시간을 지키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었대요. 어느 날 아들이 아빠랑 약속한 시간이었는데 아이가 30분 늦은 거예요. 근데 아빠가 너 늦게 오면 어떡해? 했더니 아무 죄책감이 없더래요. 그래서 야, 시간을 잘 지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야 해주고 아빠가 어떻게 했냐면 그날 낚시를 하는 날이었는데 낚시를 막 하고 있는데 아빠가 나는 저쪽에 가서 낚시를 하고 올 테니까 6시에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막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아무리 시간을 봐도 6시가 이미 훌쩍 넘어서 7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초조해지잖아요. 아빠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막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가 딱 나타난 거예요. 일부러 그때 7시에 1시간 지나서. 그랬더니 아빠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딱 얘기해 준 거예요. 이렇게 사람하고 약속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한데 아까 너가 30분 늦었을 때 아빠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어. 그래서 사람의 시간을 잘 지켜주는 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교훈을 해줬다 하네요. 그래서 우리도 시간을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모일 때 딱 지켜서 오셔야 돼요. 그죠? 네. 그나마 택하면 오늘 뭐 여기서 있으니까 뭐. 네. 네. 그래서 시간을 잘 지키는 걸 내가 보여줘야 아이가 하는 겁니다. 맨날 예배 시간에 늦게 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맨날 늦게 가더라고요. 진짜, 너무 신기해. 뭐, 이유는 되게 많아, 하여튼. 이유는 되게 많아. 무슨 뭐, 셀 모임에 할 때도 늦게 와서 맨날 늦게 와. 이게 습관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여러분 관념을 이렇게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칼비테는요, 장난감을 절세 안 사줬대요. 그리고 다 자기가 만들어줬대요. 자기가 이제 학습과 관계된 걸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막 놀아줬대요. 근데 이제 칼비트 주니어가 쓴 책에 보면은 우리 아빠는 좀 너무했다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녀를 키울 때 장난감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되게 중요한데 나는 사줬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 아빠랑은 좀 달라. 하여튼 뭐 자기 마음이지 뭐 그건. 예. 근데 이 칼비트는 하여튼 자기가 다 만들어줬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돈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켰는데. 이 아이가 망원경이 그렇게 갖고 싶어가지고 아빠 망원경 사주세요 그랬더니 안 돼, 지금 너무 비싸, 이건 되게 비싼 거야. 그랬더니 아빠는 사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막 했는데 이제 안 돼, 절대 안 돼 그랬는데 어떻게 교육했냐면 이웃집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거리를 주고 그 아이가 한 6개월인가 모아서 그걸 사게 만든 거예요. 뭐냐면 돈이라는 게 얼마나 벌기 힘들고 이것이 되게 소중한 건지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홈스쿨러들도 한 15살 넘으면 알바할 수 있는 나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용돈 벌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 한번 가서 해봐. 그리고 너 용돈 벌어봐. 이렇게 교육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면 좋겠어요. 저희 아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뭔지 몰라요. 그래서 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면 아빠 이거는 도대체 누가 내는 거야 나중에 내가 내는 거야 빚지어서 내는 거야 나중에. 예. 뭐 이런 얘기 경제관념이 없어요 요즘에 우리 애들이요. 그러니까 경제관념도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가계부를 쓰게 했대요. 그래서 너 엄마가 하는 거에 마음에 안 들면 네가 그럼 살림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2주일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을 준 거예요. 엄마가 쓰는 금액을 네가 살림해봐 그랬더니 애가 통 크게 막 엄마가 평소에 못 사는 거 이런 거 딱딱 산 거예요.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했는데 일주일 살다 보니까 다 빵꾸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 한 주만 더 기회 주세요. 해서 다시 자기가 살림할 때는 더 이렇게 하면은 굶을 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알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되게 실험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 칼비테는 아들에게 좀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좀 이 아이가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6개국어를 한다니까 막 와서 막 구경하는 거예요. 야, 너 한번 해봐. 6개국 해봐. 막 이렇게 막 이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유명해진 걸 알고 아빠도 막 글도 쓰고 막 사람들 얘기하고 그러니까 조금 유명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갔더니 이 아이가 차갑게 대한 거 사람들. 내가 이제 유명하니까 도도하게 대한 거예요. 내가 너랑 얘기해 줄 줄 알아? 이렇게 이제. 그랬더니 점점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때 아빠가 얘기한 거예요. 진심으로 친구를 대해보렴. 그럼 네 마음을 알려줄 거야. 네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예전처럼 같이 놀아줄지도 몰라. 그래서 이 아이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버지가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에 대한 교훈도 아버지가 잘 챙겨줬다. 그리고 또 친구에 대한 교훈 중에 하나는 친구를 가려가며 사귀어라 이렇게 했대요. 친구가 막 놀러오고 친해지려고 했을 때 안 괜찮은 친구 있으면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야 돼. 그리고 아버지가 친구랑 노는 거 계속 근처에서 막 이렇게 잘 어떻게 노나 이렇게 계속 봤대.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무슨 직장이 없고 그냥 엄마가 돈 벌고 뭐 이런 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 아무튼 친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얘기하지만 아무나 사귀지는 못하겠다. 여러분도 친구를 누구를 사귀느냐 되게 중요해요. 이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8가지 교육의 방법을 이걸 마무리로 해서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공부가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대요. 그래서 아이가 그냥 손만 뻗으면 좋은 책을 가질 수 있게 읽을 수 있게 양질의 도서를 배치하고 당신은 책을 구하기도 힘든 시대잖아요. 하지만 되게 어렵지만 이 아버지는 책과 여행 이것을 다 제공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대요. 그리고 이 산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장 좋은 환경은 자연이라는 걸 아빠가 강조했대요. 그래서 항상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부방과 자연을 항상 다 열어놨대요. 그래서 아들이 궁금해하면 갑자기 바닷가에 막 가고 어렵지만 그것을 실천했대요. 그래서 그건 되게 좋은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가끔 여행 가시고 하잖아요. 그거 되게 좋은 공부예요, 진짜. 목적을 가진 여행은 굉장히 좋은 여행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안 믿을 수도 있는데 공부에도 휴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맥시멈 20분 20분을 넘기지 않겠다 항상 공부 시간을. 굉장히 좌절이 드시죠? 나는 하루 종일 시켜도 지금은 잘 안 되는데 이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하든지 20분 하면은 야, 좀 쉬었다 해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20분을 넘기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20분 공부하고 40분 놀고.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그 컸을 때 물론 더 30분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하지만 이따 뒤에 또 나오지만 공부 시간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천재가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 제발 20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신 건 아니죠. 세 번째는 배움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칼비테가 박사학위도 받고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데 그쪽 학교의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수는 이미 그 분야의 전문가 저명한 사람이었어요. 막 얘기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테,
자네처럼 평생을 배움에 열중하고도 그 흥미와 열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네. 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도 배움에 열심히 하셨고 지금 그것을 이루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난 한 번도 즐겁게 흥미롭게 공부한 적이 없다네. 그 분야에 이미 탑 클래스가 됐지만 즐겁게 공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젊은이의 열정이 부러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즐거운 거야. 이걸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네 번째, 학습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라.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칼이 공부하는 시간은요, 하루에 보통 2시간, 3시간 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과도하게 시키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 애들은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2시간, 3시간이면 충분하다. 옆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2시간, 3시간 충분합니다. 그거는 좀 했으면 좋겠나요? 이 웃음은 도대체 무슨 의미 갖고 있지, 하여튼. 네. 지금 사회와 그때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과도하게 공부 시간은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의 효율적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이 시간표를 짤 수 있게끔 아빠가 많이 시켰대요. 8살부터. 8살부터 계획표를 짜봐.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잘 짤 수 있도록 도와줬대요. 그래서 낭비하지 않도록 시간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심심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뭐 먹는 거, 노는 거, 자는 거 이런 거 다 잘해요. 홈스쿨러들은. 그러니까 잘 노는 아이로 잘 컸죠, 우리가. 그렇죠? 진짜 뭐 공 하나만 있어도 잘 놀잖아요. 잘 노는 게 능력이긴 합니다. 그래서 칼하고 칼 밑에랑 아버지랑 아들이랑 대화하는 거예요. 칼, 공부에도 휴식이 필요하단다.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해요. 하지만 아빠, 그렇게 쉬다 보면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저는 아직 해야 할 공부가 많이 남아서 노는 시간을 줄여가며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랬더니 아들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단다. 당장 나가서 쉬도록 하여라. 이런 얘기가 전설처럼 있어요. 우리랑 너무 다른 이제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딱 방문을 열었을 때 아이가 아니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이러다 건강에 침난다. 아들이 갑자기 코피를 흘리면서 갑자기 코피가 왜 나지? 이러면서 빨리 정리하고 자라. 그러면 이제 딱 재웠는데 한 2시쯤에 왠지 부스럭거려서 딱 가보니까 다시 불을 켜고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데 우리랑 네, 너무 이제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잘 놀면서 잘 공부도 잘 할 수 있게 이런 아이로 키우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웃기지 이게 하여튼. 네. 그 다음에 반복 암기법의 효과. 흥미가 있으면 암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암기하다 보면 외워지고 그게 실력이 되고 그러는데 언어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물맷돌 이런 거가 되게 좋은 게 통으로 암송해 버리잖아요. 그 암송해 버리고 나서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되면 완전 다른 방법의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아이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도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그냥 물맷돌 영어로 지금 그냥 암송 그냥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들으면 되게 잘하는 줄 아는데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단순 암기해서 그것이 나중에 얘기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흥미롭게 반복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7번째는 공부에도 리듬이 필요하다. 아까도 똑같은 얘기예요. 기계도 오래 돌리면 힘든데 사람에는 얼마나 힘들겠니? 좀 쉬었다 하렴. 아버지는 되게 웃기죠? 아버지는 계속 쉬었다 하렴 뭐 이렇게 하는데 아들은 20분만 공부했는데 6개국을 다 하고 막 박사가 되고 막. 근데 그 아이는 전응하였고 미숙하였다. 진짜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지? 그 다음에 교차학습법을 활용하라는데 뭐냐면 어떤 공부를 하다가 이게 막히면 그것만 붙잡고 있지 말고요. 다른 거 공부하게
시키라는 거예요. 계속 다른 거를 해서 뇌를 다른 방향으로 해주면 아까 풀리지 않았던 수학 문제가 잠시 약간 리프레시하고 왔는데 풀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뇌가 계속 가동될 때 적절하게 다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 8가지 교육 철학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할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수준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 결국은 칼비테가 결정한 모습대로 아이가 따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철학, 아버지의 기대, 아버지의 준비만큼 아이가 그렇게 클 것이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돼요. 엄마가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쵸? 애들의 괴리감이 뭐예요? 집에 가서 갔는데 엄마는 막 드라마를 막 그 남자 주인공 막 빠져서 보고 있는데 애가 같이 보려고 하면 야, 넌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하는 거니? 이러면서 이제 집에 방에 딱 들어보내면서 니는 공부나 해라. 엄마는 이거 봐야 된다. 이렇게 애들이 이제 안 보죠. 엄마도 안 보는 인문 고전 도서를 애들이 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늘 책을 끼고 있고 성경을 보고 있고 늘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아이는 그거 해라 하지 않아도 그런 아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만큼 아이가 클 것이다 할 때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칼비테 55살에 애기 나서 그때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제 시작하면 돼요. 이제. 네, 이전까지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네. 여러분의 수준이 아이가 성장하는 미래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움을 즐기는 아이로 키우자. 우리가 홈스쿨 하면 진짜 좋은 게 이거잖아요. 애들이 이거 여기 오면서 엄마 저는 CC 때문에 여기 못 오겠어요. 이제 CC 책이 너무 두껍잖아요. 그런 애는 아무도 없어요. 엄마들이 힘들죠. 이 책은 도대체 왜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막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주지 나한테 막 이러면서 막. 어떤 분이 탐방을 오셨는데 지난주에 오셨는데 이게 딱 보여주니까 이거 한 학기 동안 하는 건가요? 이거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즐겁게 하셔야 아이도 즐겁게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실력과 인성은 양날의 검과 같다. 네. 실력은 좋은데 인성이 안 좋으면 그 사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 되겠죠.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갑질 문화는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인성은 좋은데 실력이 안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을 쓰고 싶어도 하나님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두 가지 다 포기하면 안 돼요. 실력도 있고 인성도 좋아야 돼요. 누구랑 비교했을 때 훨씬 좋아야 돼요. 저는 우리 홈스쿨 여기 모이는 가정들에게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실력도 애들이 좋아. 인성도 너무 괜찮아. 얘네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렇죠? 저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별로 그렇게 되기 원하셔서 이거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요 실력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코치하라. 네, 적극적으로 하세요. 좋은 습관이 그 아이의 미래를 만들잖아요. 내 손을 떠났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품에 있을 때 그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갖도록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읽어주세요. 시작. 영적인 아이로 키우라. 예. 저는 이 모든 책에는 잘 안 나와요. 영적인 아이로 기도하는 아이로 이지성 씨가 좀 나오는데 저는 그게 베이스였기 때문에 얘기 안 했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클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되는 사람으로 기도할 줄 알고 말씀을 읽어낼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들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너무 고마운 것은 제가 2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애들이 졸지 않고 들었다는 게 굉장히 고마워요. 근데 너무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질문하는 애들 처음 봤어요. 질문을 계속 해가지고 난 이렇게 질문하면서 설교한 건 처음이야.
그랬는데 너무 순수하고 해맑은 우리 아이 친구들이 너무나 좋은데 안타까운 거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잘 못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인생에서 쓴맛을 본 적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어떤 그 애절함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손 한번 뽑듯이 주님 저 여기서 못 내려갑니다. 살려달라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뭐 그냥 행복해. 그러니까 기도가 뭐 이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 근데 이 아이를요 영적인 아이로 키우시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강조할 거예요. 이 칼비트 교육부 다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행과 산책과 휴식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들 중에도 뭐 이미 해외에 나가서 지금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되게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아이가 휴식과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이렇게 넓고 내가 뛰어야 될 필드는 이렇게 다양하게 넓구나. 이거를 맛보게 해주는 거는 홈스쿨이 가능한 것이죠. 너무 있잖아요. 여기 우리 GHSA 굴레에 너무 많이 다 의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할 걸 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결석의 사태가 내 여기를 결석하지 않고 다 나오리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주는 과감하게 딱 잘라서 나는 갔다 오리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너무 여기에 매이면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어. 딱딱 잘라서 여행도 가시고 휴식도 취하시고. 저도 가끔 빠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빠져야 이게 뭐 귀한지도 알고 서로 좋은지도 알 텐데 빠질 수가 없는 운명이어가지고 제가 아무튼 좀 삶이 각박하죠. 힘들죠. 하지만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조금만 나가면 다 공원이 있고 산이 있고 다 있잖아요. 있어요. 안 가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먼저 그것을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이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칼비테가 잘했나요? 네, 이거 다 까먹어도 괜찮으니까요.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게 맡겨주신 이 아이는 내가 잘 아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시간을 값지게 쓰실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내 자녀가 저도 처음 만난 자녀인데 또 자라면서 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 아이가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또 제가 이 아이를 다 키웠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잘 키우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그럼 마무리 시간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